자, 지금부터는 극악의 난이도라는 평을 받고 있는 강화도 조약 같이 한번 나가보면서요. 통상 개화론이 대두되었었던 배경, 그리고 이 통상 개화론으로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하게 되었을 때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개화론. 우리도 이렇게 나라의 문호를 닫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야, 우리 조선도 말이야, 개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와요. 박규수, 그리고 유홍기,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규수랑 같이 청나라에 다녀온 오경석이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특히나 이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사랑방 박규수라고도 불리며 통상 개화에 앞장섰었던 인물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급진 개화파 있잖아요. 뭐 김옥균, 아니면은 뭐 서광범, 서재필, 아니면 철종의 사위였었던 박영효, 요런 인물들도 이 박규수 선생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박규수는요, 양반 관료였죠. 그래서 안핵사로도 활동했었고, 우리 제너럴 셔먼 사건에서는요, 관찰사였었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경석 같은 경우에는 역관이었고 중인이었어요. 중인. 역관, 중인에 해당을 했었고, 이 유홍기는 의관 중인이고, 뭐라고 불렸었냐? 유대치라는 명칭으로도 불렸습니다. 박규수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박규수는 박지원 선생님의 박지원 선생님의 손자였어요. 제자래.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청에 건너가서 양무운동을 목격하고 와. 양무운동. 이 양무운동 자체가 무엇라고 이야기를 했어? 아편전쟁 이후에, 아편전쟁은 청과 영국,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영푸연합군이 이제 청나라와 대립했었던 전쟁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학살에 가깝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영국이 진짜 청나라를 압살했었던 전쟁이 아편전쟁이었었거든. 이 아편전쟁에서 패배했었던 청나라가 결국에는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5개의 항구를 개항하고, 그리고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하는 등 결국에는 원치 않은 제 자국의 힘이 아닌 타국에 의한 개항을 하게 된다고 했을 거야. 개항이 뭐야? 10개자에다가 항구 항자야. 즉 항구를 연다라는 의미인데, 항구를 열게 되면서 이제 영국과 여러 프랑스 등 유럽의 강한 나라들이 이 청나라랑 수교를 하게 오게 됩니다. 특히나 영국에는 청나라 바로 서쪽에 뭐가 있어? 영국의 식민지였었던 인도도 있었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청나라에서 이런 이 제국주의 하면은 뭐야 얘들아, 원산지를 식민지에다가 재배시키고, 그리고 싼값에 들려와가지고 원자재를 싼값에 들려와가지고 이제 완제품을 만들어서 다시 비싸게 파는 중상주의 정책을 할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또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게 되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너무 힘든 나날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눈이 번쩍 뜨이던 게 무엇이었냐면 결국에는 이런 서구 열강들의 강력했었던 군수물자, 무기들이었어.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는 수용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중체서용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 양무운동이 열리게 된 거지. 양무운동. 왜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려고 그랬었다 그랬었어요? 만약에 중국의 체제를 바꿔보자. 한족의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 멍청한 청왕조, 만주족은 내려와라. 멸만흥한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만주족 입장에서는, 청나라 왕조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표적으로는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에서는 이제 멸만흥한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었다가 결국에는 관군에 의해 가지고 진압이 됐었죠. 그러니 체제는 그대로 두자라고 하는 온건적 개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양로운동을 목격하고 되면서 우리 조선도 이렇게 좀 선진적인 문물들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포인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홍기입니다. 유홍기는요, 백예정승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었어요. 백예정승이라고도 불리는 인물이었었다. 그래서 더불어가지고 서양의 관계서적을 보고 개화사상을 품게 되었다. 서양의 관계서적을 보고 우리나라가 항구를 열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다른 선진적인 문물을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경석. 오경석은 박기수와 같이 청나라에 갔었던 인물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청에서 해국도지, 영환지략과 같은 서적들을 수입을 하게 됩니다. 자, 수입을 해 오게 되면서 이제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개화론이 1870년대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했을 때 그 무렵에 일어났었던 게 1875년 운요호 사건이었습니다. 운요호 사건. 운요호 사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나서 메이지 유신 이야기했잖아. 원래 일본은 무슨 체제였어? 막부 체제였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무라이가 있었었던 막부 체제에서 이 조난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부에서 권한을 다 행사하지 않고 원래의 주인인 누구에게 쇼군 말고 쇼군은 일왕한테 권력을 다시 이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메이지 유신을 단행했다고 왕정복고를 했다. 우리 다시 쇼군이 아닌 일왕, 그러니까 우리 천황께서 다시 정치를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서계를 우리나라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서계를 전달했는데 우리 지금 이때면 뭐 세운 지 4년쯤 됐을 때예요? 척화비 세웠을 때. 그치? 척화비가 71년도니까 우리는 이 서계를 거부해요. 흥선대원군이 서계를 거부합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너네가 우리를 무시해? 라고 받아들이기 충분했었던 거지. 그래서 정한론이 또 한 번 대두돼요. 정한론은 왜 한국을 정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본 안에서 대두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었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운요호를 파견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운요호를 파견해가지고 우리나라 해역까지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화도의 초지진과 영종도를 포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의 이 포격, 이렇게 일본이 횡패를 부리는 건데, 이거를 가만둘 수는 없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도 억울하다 이거야. 왜냐면 일본이 우리나라 해안에서 길을 잃었대. 길을 잃어가지고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시려고 그랬는데 조선이 먼저 공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게 돼요.
어쨌든 이에 따라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면서 우리도 어쩔 도리 없이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체결. 이 강화도 조약, 중학교 때에서는 강화도 조약을 안 배웠지? 초등학교 때 이제 그냥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다. 요 정도만 배우고 마는데 우리는 조금 더 깊게 나가 볼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강화도 조약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구성부터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좀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꽤 일직선이죠? 아닌가? 나름 일직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보자. 아까보다 덜 일직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도별로 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요 강화도 연무당에서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시기는 1876년이었습니다. 1876년 요때 체결했었던 것을 말이 강화도 조약이고 조약의 원래 내용은 조선과 일본이 서로 통상을 약속하는 조일수 통상 조교 약속을 맺었다라는 거였어. 조일 수호 조교를 맺었었다. 수호 통상조교, 통상조교, 조일 통상조교. 그래서 조일 통상조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에 종주권을 부인한다 때문에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냐면요. 조선은 어떤 나라다? 조선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주국이다. 어때? 좋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가 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나라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거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었죠. 왜? 일본은 우리나라가 청나라와의 관계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의 눈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조선을 침략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분은 조선을 정말 하나의 자주국으로,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명분이었던 것이다. 조선 침략이 목적이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항구를 더 열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일본이 미국한테 당했었던, 미국한테 화친조약 다음으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었던 그 내용을 한 바퀴 더 돌리는 거거든요. 그쵸? 자기네들이 미국한테 당한 대로 그대로 조선한테 써먹는 거죠. 그래서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부산 한 군데를 열고 그 다음에 원산을 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인천을 열게 됩니다. 아시겠죠? 부산, 원산, 인천. 부산, 원산, 인천. 부산은 일단은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충지였죠. 경제적인 곳이었고, 원산은 군사적 요충지. 그리고 인천은 우리 수도와 가까웠기 때문에 행정적, 정치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심적 요충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항구 개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양국의 관리는 서로의 무역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 '양국의 관리는
우리나라랑 그리고 또 누구? 일본이 무역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양국 인민의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엇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냐면, 선생님 생각에는 그 중국의 아편전쟁 있잖아. 아편전쟁이 일어났었던 배경을 보면 사실 중국이 계속 이제 인도에서 이제 동인도해사를 통해가지고 아편이 중국으로 청나라로 유입이 되니까 아편 중독자가 크게 늘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어. 생각을 해보자고. 장근이도 마약 중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는 마약이 전혀 없는 우리나라에 살고 싶어. 저 없는 나라가 더 안전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혼란해지고 있으니까 당시 이제 청나라의 관리였었던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개항장에 있었던 아편들을 모조리 불태우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면서 이제 일어났었던 게 아편 전쟁인데, 일본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양국의 관리는 자유로운 무역 활동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너네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체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치외법권. 치외법권. 다른 말로는 이제 영사재판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으로 다스리고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영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영사재판권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대놓고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지. 그치?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 뭐 장사를 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안 되지만, 자,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사람을 누가 처벌하겠냐는 거야. 일본에서 처벌을 하겠다. 일본에서 재판을 하겠다. 일본식 법을 적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사재판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해양 측량권. 실제로 2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였지? 어떤 고등학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선생님이 내신 때 배웠던 학교에서 이 해양 측량권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해양 측량권을 왜 우리나라에 요구했는지 그 이유를 쓰는 것이 서술형 문제였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주요 군사기지를 점령하기 위한 목적이었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죠. 주요 군사기지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었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고, 양국은 조약 체결 후 15개월 내로 이제 각자 이제 관리를 파견을 한다 해서 수시로 관리를 파견한다. 이런 내용들을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한 게 수시로 관리를 파견한다, 사절단을 파견한다 해가지고 수신사를 파견을 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파견을 하는 관리. 1차 수신사는 김기수라는 인물이었었고, 1차까지는 안 중요한데 2차는 기억해야 돼. 2차는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2차 수신사로 파견됐던 사람은 김웅집. 3차는 박영유였습니다. 철종의 사위였었던 박영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파견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요게 이제 조일통상 조규의 기본이 되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더불어가지고 부속 조약을 더 체결하게 돼요. 부속 조약 체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화도 조약. 그냥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우리나라에는 불평등했었던 불평등 조약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이거 너무 진부한 이야기야.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한테 불평등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배우는 거란 말이죠. 여기만 있는 게 끝이 아니라 7월에는 더 부속적인 내용들을 조약으로 맺게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 부속 조약을 초록색으로 쓸게요. 조일 통상 조교 부록 부록과 속약이 있거든? 이렇게 보면 돼. 부속 조약이잖아. 부록이 먼저, 속약이 두 번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부록을 맺습니다. 일단은 간행이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간행이정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문장으로 서술을 해줄게요.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을 원래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설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개항장을 중심으로 설정하는 조계를 간행이정으로 개항장으로부터 심리 이런 식으로 정해놓게 되는 거죠. 심리면 우리 1, 2가 약 4.3km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한 43km 정도 되는 거야. 알지? 예를 들어 부산에서 43km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요.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유통을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화폐가 이때 좀 혼란했었던 시기였었잖아. 아무래도 그치? 당백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일본은 일본식 화폐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일본 화폐 유통을 허가를 받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문제집에서는 문제 풀면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써줄게요. 일본에 외교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일본 외교관들 우리나라에 오겠죠, 그쵸? 그래서 일본 외교관, 이 외교관의 가족들도 여행이 가능하다. 말이 여행이지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이렇게 뭔가 그 사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런 조항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일 통상조교 부록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맺었었던 것은 조일 무역 규칙. 중요해요. 두 개 다. 알겠죠? 조일 통상 조교 부록, 조일 무역 규칙 요거,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조일 수호 조교 부록. 자, 한번 볼게요. 조일 무역 규칙 한번 보겠습니다. 조일 무역 규칙은요. 참무 정책이라고 보면 돼.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다가 한자로 무잖아. 그치? 무. 자, 어떤 것이 무인지 보겠습니다. 일본 수출입품.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제 판매를 하는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수출하고 수입하는 물건들. 말 그대로 수출입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수출입품에 대한 무관세, 관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무관세 조약. 그리고 일본군 정부 소속에 대한 정부 소속 선박은 무항세 조약.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하는 것. 양국의 무제한 유출 허용해서 3무,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국, 방출, 허용해가지고 이건 진짜 우리나라한테 세 개 다 안 좋은가? 왠지 알겠죠? 상호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세를 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거든. 무역할 때 관세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도 이번에 중국에서 타오바오에서 직구로 옷 샀는데 관세만, 그러니까 옷은 7,000원인데 관세가 15,000원이야. 관세를 먹고 산단 말이야. 근데 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심지어 선박에 대한 세금까지. 다른 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이 항구에 정착을 해. 그럼 돈 내야 되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리나라도 봐봐. 주차비도 이렇게 따박따박 받잖아. 그치? 근데 다른 나라 이런, 이 선반이 뭐야? 선박이지. 선박에 대한 세금까지 안 낸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먹고 살
전화 주세요.